안녕하세요. 샤샤 자매의 TED 스터디 시간입니다. 이번에 배울 영상의 제목은 Would you sacrifice one person to save five? 라는 내용이고요. 이 스크립트의 저자는 엘리노어 넬슨입니다. 강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먼저 원본 영상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본 영상의 링크는 더보기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와 단어장도 정리해서 올려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지문의 제목은 Would you sacrifice one person to save five? 인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5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제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5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의 생명을 희생시키실 건가요? 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magine you're watching a runaway trolley barreling down the tracks straight towards five workers who can't escape. Imagine, 상상해 보세요. You're watching a runaway trolley. runaway trolley에서 runaway는 제어가 안 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trolley는 전차 또는 기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runaway trolley는 제어가 되지 않는 기차인 거죠. barreling의 barrel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barrel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사용했을 때는 큰 술통이에요. 그런데 이게 동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마치 큰 술통이 언덕을 따라 대굴대굴 굴러 내려가듯이 질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문법적인 내용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watch라는 동사 보이시죠? watch라는 동사는 특별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watch는 지각 동사입니다. 지각 동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감각과 더불어 인지하고 깨닫는 능력까지 설명하는 동사들을 일컫습니다. watch는 눈을 통해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의지나 인식을 포함하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지켜본다, 바라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각 동사가 활용이 될 경우에 a runaway trolley 이 부분을 목적어라고 부르고 뒤 barreling 이 부분을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이 목적격 보어가 좀 집중하실 부분인데요. 목적격 보어에는 지금처럼 ing, barreling,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냥 동사 원형 barrel이 와도 의미상의 큰 문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은 목적어인 runaway trolley가 barreling down the tracks, 트랙을 따라 질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트랙을 따라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straight towards, 바로 누구누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Five workers, 5명의 인부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인부들은 어떤 인부들이냐면 who can't escape,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망갈 수 없는 인부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who는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는 별도의 뜻이 있지는 않고요. 꾸며주는 이 명사에 대해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탈출하지 못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5명의 인부들을 향해 곧장 질주하고 있는 한 제어되지 않는 기차를 당신은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you happen to be standing next to a switch that will divert the trolley onto a second track. You happen to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happen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 당신은 우연히 비스탠딩 서 있게 되었습니다. Next to a switch. 스위치 옆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위치는 어떤 스위치냐면 관계대명사 대시 설명해주고 있는 스위치입니다. 이 관계대명사도 뜻은 없고 스위치를 설명해주죠. 어떤 스위치냐면 that will divert. divert라는 동사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스위치 옆에 당신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도요. 자, 누구의 방향을 바꾸냐면요. The trolley onto second track. 그 달리고 있는 기차를 또 다른 두 번째 철로, 두 번째 트랙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방향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스위치 옆에 당신 우연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here's a problem.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That track has a worker on it too, but just one. 그 두 번째 트랙도요. A worker on it. 그 위에 인부가 있는데요. 한 명뿐입니다. 자, what do you do?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Do you sacrifice one person to save five? 제목과 비슷한 문장이에요. Do you sacrifice? sacrifice라는 단어는 희생하다라는 의미이니 당신은 one person to save five. 5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This is a trolley problem. 이것은 바로 전차 문제라는 것인데요. A version of an ethical dilemma that philosopher Philippa Foot devised in 1967. 이것은 ethical dilemma, ethical이라는 단어는 윤리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윤리적 딜레마의 한 버전입니다. 자, 이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는 philosopher Philippa Foot이 devised in 1967인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이 that도 관계대명사죠. 바로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는 철학자인 필리파 풋이라는 사람이 devised 한 것인데요. devise는 고안하다, 창안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창안한 윤리적 딜레마인데요. 1967년에 고안해낸 문제입니다. It's popular because it forces us to think about how to choose when there are no good choices. 자, it's popular. 이 딜레마는 유명하대요. Because 왜 유명한가 하면 it forces us to think. 그 딜레마는 forces us to think. force라는 동사는 뭐뭐 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강제로 누군가가 무엇을 하게끔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무엇에 대해 생각을 하느냐면 about how to choose, 어떻게 선택을 내리는가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있대요. 언제? When there are no good choices. 여기서 when은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로 해석하시면 되니 There are no good choices. 즉 여기에서 올바른, 옳은 선택, 정답이 없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popular, 굉장히 인기 있는 딜레마랍니다. Do we pick the action with the best outcome or stick to a moral code that prohibits causing someone's death? Do we pick the action?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선택합니까? With the best outcome. 가장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까? Or
아니라면 stick to a moral code. stick to라는 표현은 고수하다 또는 어떠한 원칙을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moral code는 도덕률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또는 도덕률을 고수할 것인가? 이 도덕률은 어떤 도덕률이냐면 네, 또 관계대명사 나왔죠? 어떤 도덕률이냐면 prohibit. prohibit이라는 것은 금하다, 금지하다, 막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prohibit 뒤에 무언가 행동을 막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그 행동에 ing를 붙여요. 그래서 cause는 발생시키다 라는 동사니까 발생시키는 것을 막는 도덕률을 고수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는 도덕률이냐면 someone's death, 누군가의 죽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는 도덕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In one survey, about 90% of respondents said that it's okay to flip the switch, letting one worker die to save five. In other studies, including a virtual reality simulation of the dilemma, have found similar results. 자, 문장이 5줄 정도 되네요. 네,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 연구에 따르면 in one survey 한 연구에서는요. About 90% of respondents said that 약 90%의 응답자들이 said that 이렇게 말했답니다. It's okay to flip the switch. flip이라는 단어는 버튼을 누르다, 돌리다, 뒤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앞서서 그 트랙을 바꿀 수 있는 스위치 옆에 당신이 서 있다고 상상을 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위치를 탁 위로 젖히면 트랙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flip은 버튼을 누르다, 스위치를 돌리다 라는 의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다 또는 스위치를 위 또는 아래로 돌리다. 자, 그래서 It's okay to flip the switch. 그 스위치를 탁 돌리는 것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뭐 하면서요? Letting one worker die to save five. 자, 여기에서요. letting부터 save five까지는 조금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letting,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이잖아요.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letting one worker, 자, let이라는 동사는 뭐뭐하게 두다라는 의미의 동사거든요. 그래서 뭐뭐하게 두면서 one worker, 한 명의 인부를 die, 죽게 두면서 왜요? To save five. 5명을 구하기 위해. 그러니까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약 90%의 사람들이 스위치를 바꾸어서 5명 대신에 1명의 인부를 희생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In other studies,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including a virtual reality simulation of the dilemma. 자, 이 부분은 삽입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virtual reality는 VR이라고 해서 우리 가상현실이라고 부르죠. virtual reality simulation of the dilemma니까 이 해당 딜레마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까지 포함하여서 또 다른 연구들은 have found 무엇을 알아냈냐면 비슷한 결과물을 얻어내었답니다. These judgments are consistent with the philosophical principle of utilitarianism, which argues that the morally correct decision is the one
that maximizes well-being for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걸친 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판단들은 be consistent with 이라는 표현은 뭐뭐와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와 같이 이 약 90%의 응답자들이 대답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낫다라는 그들의 판단은요, 일치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일치하나요? Philosophical principle of utilitarianism. utilitarianism은 공리주의입니다. 바로 공리주의알은 철학적인 원칙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공리주의가 무엇입니까? 뒤에서 which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which가 바로 공리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which도 관계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utilitarianism이라는 이 친구는 무엇인가요? Which argues that 여기서 argue는 주장하다, 내세우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접속사 that. The morally correct decision.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이란 is the one. 바로 무엇이다? That. 아하, 여기서 that도 앞에 있는 one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인데요. 바로 어떤 결정이다? maximizes. 최대화하다 하는 뜻이니까 가장 최대화 시킬 수 있는 결정이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랍니다. 무엇을 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냐? Well-being for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더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결정이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라는 것이죠. The 5 lives outweigh one, even if achieving that outcome requires condemning someone to death. 자, the 5 lives, 이 5명의 생명은 outweigh는 뭐뭐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outweigh one, 5명의 생명이 1명보다 더 큽니다. even if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라는 의미예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비록 achieving that outcome 여기까지요. achieve는 얻다, 획득하다니까 그런 결과물을 획득하는 것이 requires 요구할지라도 condemning someone to death. condemn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죽음에 처하게 만드는 것을 요구할지라도 5명의 생명이 1명보단 더 큰 것입니다. 자, but 그러나 people don't always take the utilitarian view, which we can see by changing the trolley problem a bit. 그렇지만 사람들은 don't always take, 항상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컴마가 나오고 which가 나왔어요.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 문장에서 그것이라는 건 앞에서 나온 사람들이 항상 이러한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들, 사람들이 공리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By changing the trolley problem a bit.
이 주어진 트롤리 문제를 약간 변경해 봄으로써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건이 좀 바뀌나 봐요. This time, you're standing on a bridge over the track as the runaway trolley approaches.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standing on a bridge, 다리 위에 서 있어요. 그 다리는 over the track, 기차의 철로 위에 있는 다리입니다. 자, 그때 as, 뭐뭐 할 때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The runaway trolley, 네, 동일하게 제어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 기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 철로가 바라다 보이는 위쪽에 있는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Now there's no second track. 이제 두 번째 트랙이란 없습니다. But there's a very large man on the bridge next to you. 그런데 굉장히 덩치가 큰 사람이 당신 옆에 이 다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If you push him over, his body will stop the trolley, saving the 5 workers, but he'll die. 자, 만약에 당신이 그 남자를 밀어버리면 his body will stop the trolley. 그 남자는 덩치가 컸잖아요. 그러니 그 기차를 멈추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saving the 5 workers, 그 결과 5명의 인부들의 목숨을 살리게 될 것이고 but he'll die. 그러나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죽겠죠. 다리 위에서 떨어졌고 기차에 부딪혔으니까요. To utilitarians, 공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the decision is exactly the same. Lose one life to save 5. 이 결정은 여전히 똑같을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자들은 5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더 옳은 판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lose one life to save 5. 5명을 살리기 위해 여전히 1명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정확하게 동일히 하게 될 것입니다. But, 자, 그런데요. In this case, 이러한 상황에서요. 그렇다면 다른 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전히 90% 가까운 사람들이 이 1명의 남자를 떨어뜨려서라도 5명을 구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변경된 상황에서 연구를 해보니 only about 10% of people say that it's okay to throw the man onto the tracks. 단지 겨우 10%의 사람들만이 이렇게 say that 이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It's okay to throw the man onto the tracks. 이 남자를 그 트랙 위로 밀어서 던져버리는 것이 괜찮다고요. 그러니 90%의 사람은 이 1명의 희생을 하지 않겠다. 단지 10%의 사람만이 이 1명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5명을 구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결과가 많이 달라졌죠? Our instincts tell us that deliberately causing someone's death is different than allowing them to die as collateral damage.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의 본능은 우리에게 that 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eliberately causing. deliberately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니 의도적으로 야기시킨 누군가의 죽음은 제가 굳이 그 사람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제 손으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러니 내 의도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이 발생한 것이 is different. 다르다고 내 본능은 우리에게 얘기한답니다. Then allowing them to die adds collateral damage. ads는 전치사로서 뭐뭐로서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collateral damage라는 표현에서 collateral이라는 단어는 부수적인, 뭐 2차적인 이런 뜻입니다. collateral damage는 부수적인 피해, 뭐 2차적 피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다가 보니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피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피해들을 collateral damage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내가 의도적으로 야기시킨 누군가의 죽음은 그들이 부수적인 피해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가만히 놔두었을 때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초래시킨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우리의 본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스터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터디 영상을 마무리하신 모든 분들이 조금은 더 뿌듯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봅니다.